강백호의 턱에 꽂힌 강준호의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비명이었습니다. 백호는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형을 향해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형, 내가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는 것 같아. 아니, 이토록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 뒤에 누가 있는지, 왜 아버지를 범인으로 세팅한 채화영이 웃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하지만 준호에게 백호의 합리적 의심은 곧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이 지탱해온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어머니 영자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영자는 준호를 거칠게 밀쳐내며 바닥에 쓰러진 백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 너 미쳤니? 너 왜 자꾸 백호한테 손찌검이야? 백호가 틀린 말했어. 지 아비 살리겠다고. 아빠 누명 벗겨주겠다고. 저러는 애를 내가 뭔데 때려. 영자의 눈에는 백호를 향한 애틋함과 준호를 향한 서슬퍼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피 흘리는 막내 아들을 감싸 안고 자신을 괴물 보듯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평생을 외면하려 했던 서늘한 진실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부모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아들이라도 당신들에게는 피가 섞인 그 아이가 먼저군요. 준호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선, 즉 입양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부모의 허물까지 덮어가며 채화영의 밑바닥에서 모욕을 견디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충성심이 핏줄이라는 본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준호의 눈에는 깊은 좌절과 고독이 서립니다. 영자의 두 눈을 받는 백호의 모습 뒤로 준호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그의 머릿속에는 채화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악마 채화영과 자신을 핏줄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가족들. 준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휩싸인 준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채화영의 각본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려 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백호가 몽타주를 들고 진실을 쫓을 때 준호는 그 진실을 덮음으로써 가짜 낙원을 지키려 했던 자신의 삶을 보상받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핏줄보다 진한 소외감이 한 남자의 파멸을 예고하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마서린이 자신의 집 금고를 여는 위험한 일에 굳이 오장미를 끌어들인 것은 채화영의 지독한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서린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복 이강혁을 붙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집무실 근처에만 가도 즉각 화영에게 알림이 가는 상황에서 서린은 자신을 대신해 움직일 또 다른 나가 절실했습니다. 서린은 이강혁의 눈을 속이기 위해 화려한 파티장에 나타나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이 자신과 똑같이 변장시킨 장미를 드림그룹 회장실로 잠입시키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장미는 서린의 수트와 향수, 출입증을 이용해 비서실의 의심을 피해 집무실 안쪽 금고 앞에 도달합니다. 장미는 서린이 알려준 암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렀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기계음이 이 고요한 회장실 안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고 마침내 열린 금고 안쪽에서 핵심 물증인 오복길의 핸드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미가 그 투박한 기계를 낚아채 제 코트 깊숙한 주머니에 밀어넣고 금고 문을 거칠게 닫은 바로 그 순간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준호가 들어섭니다. 준호는 금고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당연히 약혼녀인 서린이라 생각하며 차갑게 묻습니다. 마상무, 파티장에 있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몸이 안 좋다더니 금고는 왜 만지고 있어? 장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린의 도도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들렀어요. 본부장님이야말로 노크도 없이 무례하시네요. 준호는 멈칫합니다. 분명 파티장에서 서린을 보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여자가 내뿜는 미세한 떨림과 이질적인 향취에 지독한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의구심을 품고 장미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려는 찰나
서린이 미리 조작해둔 비서실 인터폰이 긴박하게 울립니다. 본부장님, 최 회장님이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영접 준비 서두르십시오. 준호는 눈앞에 여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강렬한 의문을 품었지만 채화영의 등장이라는 긴급 상황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장미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 아빠의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장미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아빠의 깨진 핸드폰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마주치는 비서들의 무미건조한 인사는 장미의 가짜 가면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채화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비상계단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린은 파티장 한복판에서 태연하게 와인 잔을 기울이면서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장미의 거친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서린은 이강혁의 감시를 피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하게 지시합니다. 장미야, 지금 정문은 안 돼. 채화영이 보안팀을 호출했어. 비상계단을 타고 지하 주차장 C구역으로 내려가. 거기 백호 씨가 대기하고 있어. 장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신이 쓴 마서린이라는 가짜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 핸드폰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진실을 다시는 세상 밖으로 꺼내지 못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장미가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대기하던 백호의 차가 보였습니다. 백호는 장미를 발견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그녀를 낚아채듯 태웠습니다. 장미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백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장미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백호 씨, 찾았어요. 아빠 핸드폰. 여기 있어요. 장미가 품에서 꺼낸 액정이 산산조각 난 핸드폰을 본 백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몽타주 한 장을 쥐고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배우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던 백호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 홀로 남겨진 준호는 위장한 장미가 서 있던 금고 앞자리를 응시하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분명 서린의 옷과 향수였지만 그 짧은 대치 속에서 느껴진 떨림은 서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 너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아니, 방금 내 앞에 있던 여자는 누구였지? 준호의 의구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의혹으로 변하고 그는 채화영에게 보고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이 위장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준호의 마음에 진짜 서린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장미와 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복길의 핸드폰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 화면 위로 마침내 채화영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음성 파일이 재생됩니다. 채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아버지 오복길의 처절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장미는 핸드폰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진실의 목소리가 깨어난 순간 채화영의 견고한 제국 위로 파멸의 전조가 드리워집니다.